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저기 액션 영화지만 액션 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약간 이건 처음에 봉삼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약간 겹치는데 보고 났을 때 기억이 크게 남는 게 없었다. 아, 약간 그런 거죠.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고라 크게 남는 액션도 조금은 없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거 되게 좋았어요. 마카리 이제 수화하는 그 이터널스. 그 사실 스피드스타라 그러죠. 빠른 애들. 네. 맞습니다. 빠른 애들이 저는 전투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아. 그럼 퀵실버나. 네. 아니면은 플래시, 뭐 어쨌든 플래시. 간에 있긴 있죠. 빠른 거. 그러니까 빠른 거를 제외하면은 전투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그런 빠른 애들은.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 속력을 이용해서 전투를 표현하니까. 맞아.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빠른 맞아. 애도 위협적이구나, 저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이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보다는 조금 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터널스가.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 그 세계관 최강자라는 이카리스를 그렇게 막았으니까는 그건 되게 재밌었긴 했어요. 그 장면은.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더라. 그러니까 애들 그 전투복이라고 하죠. 그 이터널스들의 전투복 디자인도 되게 그 마카리 같은 경우에는 DC의 플래시하고 똑같은 빨간색을 차용하고 있고, 심지어 원래 그 막 황금색으로 이렇게 선이 흐르잖아 전투복에 이터널스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플래시하고 아예 똑같더만 디자인이. 일부러 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카리스는 어떻게 보면 슈퍼맨하고 좀 비교가 되는 히어로잖아. 마블에서. 근데 파란색 딱 유니폼을, 그 전투복을 딱 입고 이러니까 일부러 더 비슷하게 차용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네. 어쨌든. 그래서 뭐, 그 장면은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마카리가 활약하는 장면은. 그 외에는 히어로가 많이 나오는데, 왜 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지 했을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게, 원래 이 마블들이 좀, 뭐랄까요. 예를 들어, 시빌워처럼, 버키와 캡틴 아메리카처럼 태그 액션을 많이 벌이잖아요. 그렇죠. 네, 히어로들끼리. 근데 영웅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터널스에서는 그런 태그 액션이 좀 없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뭐, 길가메시가 때리고, 그 다음 뭐, 저기, 킹고가 원고리를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칼을 들고, 테나가 또 싸우고, 이런 태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 실제로 나오긴 했어. 그치, 초반에 그 스프라이트가 그 환영분 신술 해가지고 그 서로 세르시랑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좋은 요소들이 다 있어, 이 영화 안에. 근데 뭐냐면 영화를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남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그렇죠. 그 태그 토너먼트 같은 것도 태그 토너먼트는 아니죠. 약간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막 거기서 보면은 막 그 길가메시가 펀치를 때리고 테나가 올라타가지고 마무리 막타를 친다던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킹고가 막 이렇게 광선빔을 총으로 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카리가 와가지고 이제 약간 스피드스터로 약간 막 몸으로 딱 쳐가지고 날려보낸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질 않는다는 거지, 이게. 이런 액션씬들이 강력한 뭔가의 느낌은 좀 적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네. 저기 우리가 드루이그한테 당했네. 기억이 없네. 마인드 컨트롤 당했네. 기억이 없었네. 뭐가 있긴 다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도 조금 뭐 전투복 같은 경우에도 슈퍼맨하고 뭐 플래시, DC 작품들의 히어로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DC 히어로들 언급하는 것도 많더라, 이 영화에서. 깜짝 놀랐어요.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혹시나 이 마블에서 DC하고 이제 약간 협업을 준비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슈퍼맨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카리스 보고 그러니까 막 이카리스가 나는 망토 따윈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쵸. 거기 킹고의 어떻게 보면 매니저죠. 매니저로 이렇게 집사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거기 보고 막 배트맨의 막 약간 집사 같은 그 알프레도 같은 포지션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요. 되게 재미로 넣었겠죠, 재미로.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 마블의 어떤 자신감 같은 느낌 있죠. 뭔지 알지? 우리는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서 여기 안에서 너희를 언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잘 될 거야. 그래도 우리가 더 크다. 우리 세계관이 더 크다.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봤자 우리 마블 세계관 안에서 농담으로 대사 한마디 던지는 그런 어떤 소스에 불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면서도 결국에는 약간
마블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 대사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던져 놔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약간 그런 떡밥들을 회수하는 걸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DC하고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약간 그런 대사들이 결국에 떡밥이었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도 DC와의 협업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모르겠어. 그거는 약간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브앤 테이크가 큰 거를 독에 든 성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 독단지 안에 보거랑 베비랑 다 들었죠. 그냥 먼 피해 가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좀 진짜 좀 뭐랄까요? 되게 오픈 마인드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런 맞아. 배트맨을 언급하거나 슈퍼맨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부분. 남남 커플의 키스만큼이나 그죠?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다. 그래가지고 약간 보면은 그런 장면들 좀 세계관의 흥미로운 포인트들 좀 더 있었던 게 뭐 처음에 영화 처음에 보면 인간의 막 석기 단검 이런 거를 철이나 청동 이런 걸로 막 금박된 단검으로 바꿔주잖아 세르시가.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인간한테 약간 지혜의 불을 줬던 프로메테우스 막 신화에서 그런 거 떠오르기도 하고 뭐 왜냐하면 불하고 철하고 또 떼놓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그죠 상징이기 그쵸. 때문에 불철주야. 인간의 문명이 약간 발전하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이다 뭐 요런 장면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철이라는 거는 불로 녹여가지고 단련을 해야지 이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 소재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쵸. 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원초적인 공포의 대상인데 이거를 공포를 이겨내고 정복하고 이 활용을 해야 철기 같은 어떤 철기가 상징하는 문명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약간 재밌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거 하나 줬다고 그 시대에 뭐 바로 철기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그냥 뭐 그래가지고 갖고는 있었겠죠. 뭐 약간 그 파스토스가 그 전기 엔진 만들어 줄라 하잖아. 그렇죠. 다른 애들이 전부 다 너무 이르다 하니까 알았다 카마 내가 요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된 요거를 선물할게 하면서 전기 하면서 그때는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도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결국 이런 지식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한 결과 역시도 어떻게 보면 불처럼 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뭐 요런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실제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뭐 자연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런 주제의식이 있는 게, 그 우주의 원리를 주관하는 셀레스티얼의 계획에 따라서 지구 문명이 번성하고 또 일정 수까지 발전한 문명을 또 다른 우주 창조를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양면성들이 있잖아. 자원의 순환이 좀 뭐 그런 것들 공통적인 어떤 상징성, 주제의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인간이나 그런 지구가 자양분이 돼서 다른 우주에 좀 순환이 되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 좀 늦게 태어난 인간은 와 우리는 얼마 못 살았는데라고 이렇게 셀레스테리아도 100년만 더 살까? 100년 괜찮아. 100년 콜 100년 합시다 그러면서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도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셀레스티얼이 나는 또 아무리 그런 존재여더라도 약간 불같이 화내거나 약간 그런 장면도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 위험이 있어서 그런가. 삐진 거 아니야? 아씨 내 맘대로 안 해주고 진짜 나쁜 놈들 씨. 삐졌는데 어쨌든 주동자 야 니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약간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중대장은 실망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이나 뭐 하여튼 이터널스 뭐 데미아지 이런 존재들 어떻게 보면 지우고 보면 결국에는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내용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웃긴 게 약간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약간 느껴진 게 인피니티 사가하고 조금 비슷한 주제의식이 느껴지더라고. 이 이터널스 안에서 이게 우주의 섭리를 인간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불로 대변되는 약간 지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인간이 모두 다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자신을 포함한 인간 스스로를 파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우주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주제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타노스는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절반이 사라져야 우주가 건강하게 순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타노스는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타노스 재평가. 타노스 재평가설. 어떻게 보면 타노스는 야. 그걸 알면서도 자기 야, 스스로 북한 송이씩 들어라. 타노스 묘비로 가자. 타노스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행할 의지까지도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타노스가 위대한가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해. 그치, 근데- 타노스가 반을 날리지 않았으면 음. 그러잖아요. 그 이머전스가 더 빨리 왔을 거라고. 아 맞아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눈치 없이 손가락 한번 더 튕겨가지고 또 아, 다시 이기심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여튼 좀 애매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그냥 이머전스 그 타노스한테 절반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인간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을 되돌리려는 노력 같은 게 없었다면 에이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르시가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인간 편에 서겠다라는 결정했을 거죠. 결정을 또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이 네.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타노스가 이제 분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이머전스가 늦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과정 그러면서 이터널스들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그래가지고 반반 갈라져가지고 인간들 편에 서는 것까지도 그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 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 알고 있었다. 모든 그 상황의 수를 다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주 신박한 개소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아니, 맞는 얘기 같아. 약간. 저 뭐 이 인상적인 장면 저 생각나는 거 좀 네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그 세르시가 마지막에 그 스프라이트한테 힘이 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게 나이 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보통 인간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스프라이트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영원 불멸의 삶 그렇죠. 불면의 현재는. 삶, 현재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 그렇죠. 셀레스티얼이 새로 태어나니 많이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사실 거의 뭐 불멸의 삶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고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고민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칼답으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제 그 생각과는 좀 약간 반대였던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좀 알 것 같네요. 예. 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왜? 그러니까, 왜?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어른의 몸이 돼가지고 이카리스와 어허, 잠깐이라도 그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아. 이카리스와 사랑을, 자기도 어른의 몸으로, 등짝을 보자. 아니, 여잔데.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캐릭터가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역 배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터널스가 그대로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스프라이트가, 다음 영화 찍고 다다음 영화 찍잖아. 그러면은, 어른이 돼 성장할 있으니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연결이 안 맞다고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드는 설정이니까 뭐 그럴 네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이가 안 드는 채로 캐스팅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 그 배우는 어차피 나이를 실제로 먹어갈 거니까 배우가. 아니 뭐 계속 아니, 나이 들어도 동안일 수도 있지. 진짜 이터널스였던 거지. 대단한데. 어쨌든 이카리스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약간 그런 거 자기 몸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잖아요. 예. 네네. 그 사랑 때문에 제일 많이 느끼고 있었긴 했지만 약간 어른의 몸으로 그러니까 계속 살아도 어른의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좀 그 육체적 한계를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각보다 큰 것 같더라고. 그렇게 바로 칼답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그런 거 애늙은이 노로제 걸려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어린 놈이 약간 그런 어린 거. 자식이 넌 들어가서 저 위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5,000년 동안 다 한 거야. 그거를. 뭐 뭐 막내
막내 7,000년 지났는데도 막내. 어. 막 10,000년 지나도 막내. 넌 계속 막내잖아. 막 아, 이러면서. 뭐 군법 꼬였네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계속 내가 막내네. 아, 씨발 후회만 늘어나 하면서 족같네 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신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럴 바이야. 씨. 뭐, 나는 근데 그 장면이 나는 좀 다르게 느꼈는 게 네네. 그 스프라이트의 그런 뭐죠 좀 약간 육체적 한계 아니면 정신적 한계 네네. 아니면 그 어린 몸으로서 보이는 모든 거에 미숙함. 미숙함. 그런 거를 그 킹고가 파악을 하잖아요. 맞아. 킹고 파악에서 그 스프라이트는 이카리스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서 넌 피터팬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팅커벨. 팅커벨. 네네. 그래서 실제 이카리스가 그러면은 이제 그 바라보는 대상이 피터팬이니까 날아다니는 거고, 이 팅커벨이 스프라이트 옆에 끼고 마지막에 같이 날아가죠 그냥. 팅커벨. 네네. 네, 팅커벨. 딱딱 맞아 떨어지네. 아니 그때까지는 이게 피터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그 스프라이트의 서사는 피터팬이 아니라 피노키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렇게 강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터널스로서도 뭐 성장할 수만 있다면 성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그치. 근데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지.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 팅커벨도 그 진짜 사람 여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 피터맨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안 봤어요? 피터팬 안 봤어요? 저 파란색은 별로 피콜로하고 피터팬. 피콜로는 왜 나와? 그렇군요. 어쩐지 피터팬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팅커벨이 실제로 피터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성인 여성이 되는 마법을 그 걸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팅커벨이. 그래요? 네, 이 새끼야. 유년 시절에 도대체 뭐라고 산 거야? 오징어 게임도 안 하고 동화도 안 보고. 오징어 게임 나도 안 했는데.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군요. 마지막 그 소원이 그렇잖아. 팅커벨 소원이 그런 내용인데 아마 그거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나? 청취자분들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숙불님 혀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또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네. 그 지구가 보이는 우주선 그런 데서 이제 세르시아 이카리스가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는 장면. 안녕, 난 세르시아, 난 이카리스야. 막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를 하길래. 네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자기들끼리 인사하면서 약간 관객들한테 얘 이름은 세르시, 얘 이름은 이카리스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약간 관객들한테도 이름을 소개해주는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로운 셀레스티얼이 태어나면 기억을 다 잊고 나중에 리부트 한다 그랬잖아요. 새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새로 인사하는 게 약간 그런 내용의 단서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잊고 다시 만나서 안녕 난 세르시아 안녕 난 다시 이카리스. 서로 인사를 하고 새로운 그 행성에 갔을 때 그렇죠. 파견될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계속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옛날에 그 영화 아일랜드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 뭐 같은 설정은 아니지만 거기 복제 인간들이다 보니까 막 이 그렇죠. 약간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선택받으면 아일랜드로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터널스들이 약간 자기들이 혹성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없는 어떤 과거를 이제 주입받은 거잖아. 기억을. 네. 그런 점 좀 영화 아일랜드하고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 올림피아 네네. 뭐 하여튼 올림피아 행성에서 왔다고. 그렇게 그게 맞다고 치면은 얘네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약간 그 전 행성에서도 사랑했던 사이였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5,000년을 사귄 게 아니라 한 몇만 년을 사귀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진짜 자기 그 이터널스가 살아왔던 평생을 사랑했던 사이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지. 눈 뜨자마자 이카리스는 세르시한테 반하고. 괜히 똑같은 장소에서 안녕 난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거야. 안녕 난 몇만 년 세르시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이걸 왜냐하면 운명은 계속 마주치게 돼 있고 계속 끌리게 돼 있거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얘 사귀었다가 쟤 사귀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위험한 발언을 하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던 가설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맞다면은
네네. 그 사귀고 난 이후에 그 해변에서의 잭스가 처음이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몇만 결국 내 더러운 얘기 못하게 하고 지 더러운 얘기 하고 싶어. 몇만 년 동안 이게 해왔던 이게 서로 더러운 얘기 못해가 안 달라가. 신필이 없으니까 봉이 풀려갖고 서로 하려고. 네. 세르시랑 그 이카리스가 5,000년 동안 사귀었다고. 네네. 그 세르시 애인인 대인한테 얘기를 하잖아, 존 스노우한테. 아, 그냥 솔직하게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결혼식 비슷하게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결혼식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엑스 보이프렌드가 아니고 전 남편인 건데 엑스 허즈번드. 이거는 세르시가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위장 결혼이다. 위장 결혼. 사기 결혼이다. 결혼을 한 상태인데 아니 뭐 결혼을 하기로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인이랑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연애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그 속인 부분이 비밀이 있었다. 많은? 물론 뭐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라 사실부터 속이긴 했지만 그런 건 너무 재밌더라. 처음부터 막 의심을 하잖아. 데인 히트먼이. 근데 분명히 마법사지 그러면서 너 마법사지. 마법사면 나 기린으로 바꿔달라고 막 이러는데 넌 너무 귀여운 기린이 됐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결국에는 아쉽다 마법사는 아니었구나 기린이 꼭 되고 싶었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렇구나. 재밌는 장면이었죠. 또 어쨌든 간에 그렇구나 뭐야. 어쨌든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이카리스와 이 몇 번의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좀 약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아니 근데 그 약간 자기 기억에 단서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뭐지 셀러스티얼한테 불려가가지고 자기의 그런 복제 인간을 보고 그 옆에 뭐 자기의 그 기억 같은 게 있는 그런 상자 같은 거 있는 그렇죠. 게 보이잖아요. 네네. 가디언즈 그런 오브 갤럭시에서 한번 나왔던 약간 그런 거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설정하고 이제 여러 그 개체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네. 계속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이들도. 맞습니다. 반복되는 삶 같은 거. 그죠? 네네. 네네. 뭐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저기 그 사실 뭐 멋있는 장면도 아니고 감동적인 장면도 아니고 그런 건데 네네. 정말 내리에 박혀있는 장면이었었어요. 네. 어떤 장면이고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 예. 그 이머전스를 방해하는 네. 그 세르시를 네. 뒤에서 칼로 찌르는 이제 스프라이트가 있잖아요. 네네. 네네. 네, 스프라이트가 있고 그다음 계속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 죽었던 줄 알았던 드로이그가 짱돌을 들고 와가지고 스프라이트 뚝배기를 날리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보고 따이가 하면서 아니 나 그게 약간 들리진 않는데 들리는 대사로 다시는 지구를 얕보지 마라. 지구에 짱돌로 찍으니까 나 약간 그런 대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특히 그런 뭐 표정이나 그런 씩씩대는 모습이 정말로 짜증나서 이제 짝돌로 찍었는 것 같아. 그 그렇군요. 돌의 크기도 굉장히 적당한 거 알죠? 두 손으로 들고 찍으면 좀 과한데 딱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빠르게 자기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맥시멈 사이즈. 딱 죽지는 않을 정도로. 그 장면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대사까지 좀 들려서 좀 뭔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장면. 다시는 지구의 짱돌을 무시하지 마라. 약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하필이면은. 아니 저는 그 장면 되게 좋더라고. 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티아무트를 결국에 세르시가 이제 뭐 돌로 바꾼 건가? 돌로 그죠? 바꿨지. 돌로 바꿨다고 봐야겠지. 네, 그죠? 그쵸. 네. 거대한 바위로 딱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서 바다 위에 딱 손하고 얼굴만 딱 삐져 나와가지고 떠 있는 거대한 그 티아무트의 신체, 이런 것들을 막 전경 딱 잡아주는데 와 되게 장엄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마지막에. 장엄한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보여줬던 막 지구를 부수면서 애가 태어나는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임팩트. 치면은 사실은 원래는 더 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그렇긴 더 하죠. 커야 되는데, 왜냐면 뭐 셀레스티얼이 저 우주 밖에서 봐도 엄청나게 크게 맞아, 보여야 되니까 사실은 사이즈 면에서 봤을 때 엄청 더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좀 인식할 수 있는 맞아, 공간 맞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사이즈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잘 모르시는데 원래 남자식은 빨리 큽니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
나오고 나면 쑥쑥 큽니다. 지구에서 나오고 나면. 금방 크는 거였다. 나무 자식은 그래 빨리 큰다. 금방 큽니다.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기니까 좀 작았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들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셀레스티얼이잖아 그 아리셈 네, 아리셈을 표현하는 그 연출도 되게 좋더라고. 아리셈하고 여기 이터널스들이 딱 약간 접속을 해가지고 명령을 하달받으려고 딱 만나는 장면에서 완전 우주 한가운데 딱 떠 있는데 앞에 겁나 아리셈 얼굴만 있는데 진짜 아리셈 얼굴도 다 화면 하나에 안 들어올 정도로 거대하잖아. 그런 묘사들 엄청나게 진짜 인상적이더라고. 되게 좋더라고. 그런 장면이 좀 멋있어 보이면서도 뭔가 약간 옛날 일본 전대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가지고 네네. 약간 좀 옛날의 향수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좋았나요? 지렸나요? 아니요. 일본 전대물이 생각나서. 저 그런 쪽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아니 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사이즈 얘기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짧게 얘기해도 야 이거 하고 어떻게 싸우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커. 음, 너무 커. 언제 누가 저거 하고 싸울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우리도 그러니까 저만한 게 있어야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숙제야. 점점 우주적인 스케일로 커져가니까 이제 결국에 액션적인 부분들은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관객들이.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한 방에 짠 하고 막 그 뭐 영적인 힘으로 마음으로 땅불바람 물만 모아가지고 한 방에 짠 막 이런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 액션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뭔가 영상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연출이. 근데 그런 거대한 존재들하고 싸우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투 액션 이런 것들을 표현해 갈지 그런 것도 좀 숙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초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엄청난 히어로들이 아니면 음. 머리에 타서 곡괭이로 괜히질할 수는 없잖아.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미줄로 네네. 묶어야지. 스타워즈 봤어요, 아저씨? 그러면서. 네네. 네, 뭐 저희 뭐 얘기는 다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남았죠, 마블 영화. 그렇죠. 네, 또 쿠키 이야기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장 나갈 네네. 뻔했는데. 마블 영화 나가면 안 되지. 쿠키가 있으니까. 그래도 알차게 2개나 들었더라고요, 쿠키가.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쿠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좀 약간 황망함이 있었죠. 그 도모에 남았는 나머지 3명의 그 좀 존재감이 좀 약한 네네. 이터널스가 남아 있고 그쪽에 차원 공간을 넘어오는 그 에로스라는 다른 히어로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네네. 1차 쿠키 1편이 끝나는데 음.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얘네도 뭐 우리가 뭐 원작을 봤던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얘는 또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노스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 저거 아니야? 뭐 했다가 음.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에로스 아니라 바카스가 나와도 나는 이제 진짜 모르겠더라. 나는 진짜 본 적도 없고 근데 나중에 기억도 좀 없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타노스랑 뭐 형제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히어로 편에 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영웅으로 나중에 또 따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스타벅스로. 오히려 네. 로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완전히 적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 편도 아니고 약간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상대의 쾌락 같은 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히어로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약간 악당 쪽에 서서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로키 느낌으로. 상대의 감정이나 상대의 뭐 쾌락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블 세계관에 있는 모든 여자 히어로들하고 잭스 우주 잭스 모두 나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 PD가 이 에로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블을 좋아하게 될지 더 좋아하게 사랑하게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역시나 영화를 오래 기다렸는 우리 팬들한테 헌사하는 느낌으로 쿠키가 2번째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요거는 근데 확실한 느낌으로 진짜 더 모르겠습니다. 블랙나이트라고 하는데, 그죠? 약간 설정 자체는 고대 아서왕 시대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뭐 그 기사가 이제 가지고 다니던 마검 요거를 들면 그 데인 히트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마검이라 그러더라고. 그거를 가지면은 약간 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약간 뭐 거기 뭐 토르가 드는 이제 망치 같은 경우에는 고결해야 되고. 고결해야 되는 약간 전제 조건이 있잖아. 이거는 그럼 약간 이거는 반대니까 음탕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게 있대. 실제로. 아 진짜 어. 당해야 된다고? 음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약간 그 약간 어두운 부분이 어두운 면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검이래.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중에 아니시면 난다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일본어를 왜 해? 그렇다 그러네. 위대한 마법사 멀린이 1대 블랙나이트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조상님이시죠. 그 집안에 데인 히트먼의 조상님인데 퍼시벌경한테 줘가지고 처음 사용했다. 뭐 엑스칼리버 아서왕이 사용했던 엑스칼리버의 카운터 무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사용자가 더 난폭해지고 더 피를 갈망하게 되는 무기래요. 약간 뭐 그런 것 같네요. 그 뭐 아쉽게 끝을 못 봤던 베리스레크라는 만화의 그런 약간 있어요. 그런 느낌. 뭐 아니면 그럴 스폰 수도- 같은 느낌도 좀 약간 있고.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다. 약간 어둠의 전사 같은 느낌? 그렇죠. 안티히어로 같은 느낌인데 결국에는 약간 이 검을 사용하는 이제 히어로들마다 끝이 안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점점 그 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형적으로 그냥 효자손으로 등 긁으면 피나는 줄 모르는 그런 느낌. 더욱 더 그래- 쉬워. 근데 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 세르시가 이제 세르시한테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연에 대해서 이제 좀 데인 히트먼이 얘기하려고 했잖아. 얘기하려고 했죠. 근데 얘기를 못 하고 끝났잖아. 그쵸. 근데 나는 세르시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있죠. 뭐 그쪽 가문에 대해서 이미 그 할아버지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왜냐하면 그 장신 가문의 문장이잖아. 그러면서 이베이에서 득템했다면서 반지를 선물해줬잖아. 맞아. 그런 거 보면 이 집안도 알고 있고 집안의 내력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미 세르시가.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르시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검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 대대로 이 히어로들이 끝이 안 좋으니까. 끝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집안과 가까이 지내는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배우를 존 스노우를 썼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조연으로 그렇지. 쓰고 버리기 저는 아까운데. 맞아, 너무 맞아. 아까운데.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얘도 이런 영웅으로 아마 단독 무비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배우가 그렇습니다. 또 워낙에 왕좌의 게임 때문에 빠방하죠. 굉장히 또 빠바밤 빰빠바밤 배우의 인기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이 블랙나이트로 따로 그 무비가 나와도 되게 인기가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의 게임에 이어서 계속 검을 휘두르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약간- 너무 이어지는 느낌이야. 마지막에 쿠키 보면서도 존 스노우가 드디어 그래서 맞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듄 회차에서 얘기하면서 티모시 잘라메가 약간 뭐 미국 최수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약간 여기 보면 이 배우도 할리우드 검성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역시 어두운 검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쿠키 둘 다 푸짐하게 좋았지만 뭔지 모르겠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다. 우린 잘 모르는 분들이다. 네네. 이제는 뭐 옛날에는 쿠키 나오고 와 토르다 뭐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친숙하게 못 부르고 존댓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로스께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고. 어디에 십니까? 네네. 네. 뭐 그거는 뭐 이제 이 차차 또 영화를 보면은 또 잘 풀어내겠죠. 마블이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네. 뉴비들을 언제나 환영하는 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쿠키 얘기해봤고 저희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총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 마블 우리 동석이 형한테 익혔다 이거지? 너그 앞으로 나오는 이터널스 내가 한번 두고 볼기라 이놈들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뭐 거의 국뽕의 그 차이네요. 우리 동석이 형한테 우리 동석이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 좋은 그죠? 캐릭터로 잘 나왔구만.
근데 솔직히 길가메시가 딱 죽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몰입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캐릭터가 하나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도 약간 차게 싣는 약간 그래가지고 다음 나오는 이터널스 영화는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시선으로 제가 쇼미더머니의 어떤 프로듀서가 된 마음으로 아주 냉철하게 지켜보겠다. 적봉쟁이죠.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우리 동석이 형 없이.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심하다 심해. 오늘 총평이 아니라 그냥 화난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은 이제 김수풀의 총평입니다. 네. 첫 술에 배 부를 수도 있더라. 배부르게 봤다. 뭐 나름 네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제 정닥터님 마지막으로 총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봤는데요. 네네. 캐릭터 각각이 남겨주게 된 매력은 다른 히어로물들에 비해서 좀 약간 1인 한 명분까지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펼쳐질 마블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기대되는 요거랑 어떻게 합쳐져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까 뭐 그런 거는 그렇죠. 괜찮게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추가감은 그런 건데 여러 명의 히어로가 나왔지만은 김문국 혼자 나왔던 반달가면보다 못했다 약간. 네. 아싸 호랑나비. 네 맞습니다. 이제 김순풀이 개소리 하면 다들 받기 귀찮아가지고 리액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아 그래 말하든가 뭐 말든가 몰라. 그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점점 바른 사나이가 되는 것 같아. 다들 바른말만 한데. 네네. 네. 네. 총평 잘 들어봤고. 네. 네. 아깝네요. 저희 신 PD 마블 매니아로 있었으면 좋은 총평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영화 이터널스를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이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